2022년 9월 14일 나는 한 메시지를 받았다. 이전 영상에서 내가 공개했던 가짜 유튜버 정태린이의 메시지였다. 정태린이는 강남 눈에미소 안과의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유튜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내가 먼저 정태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정태린이는 광고가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며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내 영상 공개 후 모든 게 밝혀지자 며칠 후 자신이 가짜 유튜버를 연기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처음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거짓말을 한 이유를 보내온 거다. 요약하면 나에게 메시지를 받고 나서 사기 광고 업체 직원에게 말하니 직원이 답장 잘해서 넘어간 다른 출연자가 있다며 답장을 본인들이 대신 하겠다고 했고 자신은 일이 커지기 싫어서 아이디를 줬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거짓말로 답장한 건 정태린이가 아니라 사기 광고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거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보다 이 말이 흥미로웠다. 답장 잘해서 넘어간 다른 출연자가 있다는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말을 걸었던 또 다른 가짜 유튜버가 나에게 답장을 잘해서 넘어갔다는 건데 재밌게도 이 당시에 내가 말을 걸었지만 아직 다루지 않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전 영상에서 다뤘던 라비드 연주라는 가짜 유튜버 이 한 명뿐이었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정태린이와 라비드 연주가 소속했던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였기 때문이다. 정태린이는 플랜트 코퍼레이션, 라비드 연주는 블리스코브와 라이프 위드 코퍼레이션이라는 명백히 아예 다른 회사의 가짜 유튜버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정태린이 아니 플랜트의 직원은 내가 다른 회사 가짜 유튜버에게 메시지를 보냈었고 또한 당시에 아직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설마 가짜 유튜버를 만드는 업체끼리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걸까? 진짜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게 나왔다. 이건 김모 씨의 링크드인 프로필이다.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플랜트 코퍼레이션 생각연구소를 시작으로 더 파운더즈를 거쳐 현재 라이프 위드 코퍼레이션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김모 씨가 다닌 모든 업체들은 이미 당시에 가짜 유튜버를 만드는 곳으로 내가 수집해둔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 오랫동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기 광고를 만든 이 업체들을 묶어 공개했다. 그러자 재미있는 제보들이 쏟아졌다. 제보 내용은 모두 하나같이 내가 공개한 이 세 업체가 모두 플랜트 출신들이 건너갔다는 거다. 심지어 블리스코브와 라이프 위드 코퍼레이션은 회사의 대표들이 더 파운더즈와 플랜트 출신이라는 제보도 있었다. 블리스코브 브랜드 바멜다, 라이프 위드 코퍼레이션 브랜드 피캄, 더 파운더즈 브랜드 아누아, 유주, 프로젝트 21, 라베나, 프롬랩스. 결국 이 세 기업은 한 달 전 내 영상이 공개된 후 모두 사과문을 올렸다. 그리고 세 기업은 모두 하나같이 이미 수개월 전 내부적으로 문제를 파악했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사기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내가 영상에서 공개한 광고만 문제가 있던 것처럼 꼭 사기 광고를 처음 해본 것처럼 단순한 실수였던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나는 피캄의 사기 광고 채널 라본의 행복한 TV를 공개했었다. 하지만 사실 피캄의 사기 광고 채널은 이 채널 말고도 더 있었다. 특히 이 영상을 보면 이 영상에선 한 아이의 엄마가 피캄의 화장품으로 아이의 피부가 좋아졌다며 45일간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그런데 1월 16일의 사진과 2월 7일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사진에 피부만 보정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영상은 미성년자까지 이용한 사기 광고라는 거다. 그리고 이 미성년자는 지금도 피캄의 광고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는 40일이 아니라 2주 만에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이 외에도 피캄은 여전히 사람들을 교묘하게 기만하는 많은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더 파운더즈는 어떨까? 더 파운더즈는 사과문에서 굳이 두 날짜를 지정하며 내가 공개했던 이 두 채널로만 사기 광고를 진행한 듯 말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지해 이미 수개월 전 사기 광고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허위 광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라베나 대신 새로 런칭한 프롬랩스는 사기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사실 더 파운더즈 또한 내가 공개하지 않은 사기 광고 채널은 더 있다. 이미 공개한 것을 포함하면 내가 파악한 사기 채널만 6개다. 그러니까 사기 광고를 어쩌다 한두 번 진행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더 파운더즈가 사기 광고를 하지 않았다던 이 프롬랩스의 광고를 보자. 이 영상은 사춘기 아이가 비듬이 많아져 고민이었는데 프롬랩스를 사용하고 깨끗해졌다는 실제 고객인 엄마의 인터뷰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고객이라는 아이의 엄마는 사실 내가 조금 전에 공개한 라베나의 가짜 유튜버 줄리아 쌤이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 줄리아 쌤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두피 전문가라고 했지만 실제 이 여성의 직업은 배우라는 걸 확인했다. 게다가 비듬이 많던 이 아이의 영상 또한 줄리아 쌤 영상에서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실제 고객이라던 이 인터뷰는 실제 고객도 아니고 실제 사례도 아닌 가짜 인터뷰 광고
광고였다는 거다. 이 외에도 다른 광고들 또한 허위 광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광고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과하겠다며 걸어둔 사과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실수한 이후의 태도입니다. 특히 사과문을 보면 그것이 진짜 실수였는지 실수가 아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개한 기업들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대신 대표의 이름과 직함을 건 사과문으로조차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실수였다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사과문에서까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제품 효과를 조금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속이기 위해 계산적,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오랫동안 사기 광고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결코 실수일 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전 더 파운더즈 이선영 대표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저장될 제품을 만든다면 매출로 대변되는 정량적인 목표는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숫자에 집착하기보단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고객의 마음속에 저장될 제품,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선. 참 좋은 말인데요. 사기 광고를 하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인터뷰와는 다르게 더 파운더즈는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단 고객을 속이는 것이 우선인 회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사기 광고를 밝혀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기 광고를 만드는 업체의 더러운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고객을 속이는 것이 우선이 된 회사들, 더 파운더즈, 블리스코브, 라이프 위드 코퍼레이션, 그리고 사기 광고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플랜트 코퍼레이션. 아직도 이 기업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속여 돈을 버는 이 기업들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여우였습니다.